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정혜성, 올해 73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냉장고 소리예요. 윙하는 그 소리. 예전엔 아내가 부엌에서 뭐 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TV 트는 소리. 그런 게 다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요새는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이 전화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그래, 괜찮아 하죠. 그럼 끝입니다. 30초? 길어야 1분? 통계청에서 조사했다는데 한국 노인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한 달에 평균 3시간이래요. 한 달이 720시간인데 고작 3시간이요. 저는 그것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자식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도 바쁜 거 알아요. 손주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정신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누구하고 말을 안 하고 살면 진짜 이상해져요. 어느 날 편의점 갔는데 계산대 직원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거라도 하려고.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론 분명히 하고 있는데 목이 굳어서 겨우겨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쉰 목소리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는 매일 벽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은 뭐 먹을까? 뉴스에서 저러네. 이런 소리라도 해야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말을 안 하면 뇌가 굳는데요. 경제적으로는요. 한 달 80만 원 받습니다. 국민연금이죠. 젊었을 때 열심히 냈으니까. 그런데 이게 혼자 살면 턱없이 부족해요. 집 관리비가 8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치면 5만 원 정도. 핸드폰 요금 3만 원. 병원은 자주 가니까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은 나가요. 그럼 벌써 26만 원이 나간 거예요. 남은 돈으로 밥 먹고 생활용품 사고 계산해보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집에서 밥 해먹고 반찬도 해놓고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게 다 돈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편의점 도시락이 제 주식입니다. 4,000원짜리 할인 도시락. 가끔은 라면 끓여 먹고요. 요리 해보려고 했어요. 처음엔 김치찌개라도 끓여볼까 해서 재료를 샀는데 혼자 먹으니까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 사면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김치도 담가봤는데 곰팡이 피워서 다 버렸어요. 결국 편의점 도시락이 제일 경제적이에요. 근데 그게 외로움을 더 키우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 뚜껑 벗겨서 형광등 켜진 주방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 소리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렇게 먹는 게 이게 밥 먹는 건지 약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건 밤입니다. 밤 9시만 되면 시간이 안 가요. 텔레비전 봐도 재미없고 책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해서 금방 피곤하고 그렇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장 보고 누워 있어요. 아내 생각나고 젊었을 때 생각나고 자식들 어렸을 때 생각나고 그러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려고 70년을 산 건가? 우울하냐고요? 글쎄요. 우울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텅 빈 느낌?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70대면 늙은 거 맞는데 뭔가 더 늙어 보였어요. 눈빛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러다간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죽는다는 게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죽는 거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닌 그런 상태.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고. 거창한 건 못하더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해보자고. 첫 번째로 한 게 매일 밖에 나가기였어요. 목적지가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 나가자. 처음엔 슈퍼 갔다가 그냥 오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매일 나가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처음엔 눈인사만 했어요.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날씨 좋네요 이런 말 주고받고 어느 날은 벤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랑 30분을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분도 혼자 사신대요. 우리 둘 다 할 얘기가 쌓여 있었나 봐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원에서 만나요. 오늘 뭐 했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별거 아닌 얘기들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한 게 요리를 다시 배우기로 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혼밥 레시피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혼자 먹는 요리 알려주는 거. 저도 따라 해봤어요. 김치볶음밥, 계란찜, 된장찌개.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간도 안 맞고 타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요새는 제법 먹을 만한 걸 만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뭔가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해준 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밥. 이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내 컵에다 커피도 타 마셔요. 예전엔 그거 보기 싫어서 치워뒀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그 컵에 커피 타서 마십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아보겠어. 이러면서요. 세 번째는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외롭지 않을 수는 없어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밤에 적적하면 그래, 오늘도 적적하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덜 외로워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고. 저도 요새 그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해요. 밤에 혼자 울다가 잠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포기한 채로 울었다면 이제는 울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요. 오늘은 뭐 해볼까? 이러면서요. 혼자 사는 게 슬프냐고요? 네, 슬퍼요. 외롭냐고요? 외롭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작은 행복들이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만난 친구랑 나눈 대화,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 날씨 좋은 날 산책하면서 느낀 바람, 그런 작은 것들이요.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큰 목표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돼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매일 밖에 나가세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세요. 햇빛 보고, 사람들 보고,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둘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한테 말을 거세요. 편의점 직원이든 경비 아저씨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나를 위해 뭔가 하나 해주세요.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 다시 해보기, 뭐든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로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너도 나랑 같이 살래? 이러면서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밤은 길고 가끔은 눈물도 나고 아내가 그립고 그래요.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아요. 내일도 일어날 거고 공원도 갈 거고 팝도 해 먹을 거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이든 혼자든 함께든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